태풍 장미는 다행히 일찍 꺾였지만 태풍에 밀려 올라가 경기 북부를 괴롭혔던 장마전선. 태풍이 사라지니까 다시 중부로 내려왔습니다. 오전에 곳곳에 짧지만 큰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먼저 서울 한강 잠수교가 있는 기자 연결해 오늘 비와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원 기자, 한강 수위와 비 소식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에는 밤사이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젯밤 9m를 넘었던 잠수교 수위는 조금씩 낮아져서 오늘 새벽 한때 7m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7m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이 새벽 2시 반을 기점으로 방류량을 다시 늘렸기 때문입니다. 초당 6,000톤까지 내려갔던 팔당댐 방류량은 지금은 7,000톤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초당 12,000톤의 물을 쏟아내던 그제보다는 방류량이 적기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6배에서 7배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양주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 북부의 임진강 비룡대교는 수위가 주의 단계인 9.5m를 넘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제한수위 31m를 넘어선 분남댐은 한때 초당 9,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했지만 지금은 점차 방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철원 기자 나가 있는 잠수교는 계속 통제 중이죠. 비가 쏟아진다고 해 통제되는 곳 늘어날 것 같은데 도로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이곳 잠수교는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수교 수위가 현재 7m 위로 올라왔는데요. 잠수교의 차량 통행은 수위가 6.2m, 보행자 통행은 5.5m 아래로 내려와야만 가능한데 수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통제가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던 동부 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의 교통이 새벽 5시부터 다시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동부 지역의 출근길 교통이 큰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 개화 육관문도 지난 3일부터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신천 나들목 김포 방향과 양평로 30길, 당산로 52길, 동작대교 하부 지하차도 등도 통제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기 남부 등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도와 전북 지방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출근 전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간밤에 서울 청계천을 산책하던 남성이 물살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지금 비 피해가 날마다 발생하는데 이런 날씨에 산책은 신중해야겠죠. 어제 경기 북부에 비가 쏟아졌는데 영상으로 보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박성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하천 가운데 수초더미 위에 위태롭게 고립돼 물살을 피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이 로프에 몸을 건 채 물살을 헤치며 다가가 남성을 구조한 뒤 조심스럽게 하천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61살 홍모 씨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하천에 휩쓸려가던 홍 씨는 성북천교 인근 수초더미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경기도 양주시 장거리 교차로 주변 도로 모습입니다. 양방향 도로가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거나 아예 멈춰서 있습니다. 또 다른 도로 한복판에는 작은 흙탕물강이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이 무릎 가까이 차오른 물살을 가르고 위태롭게 길을 건너갑니다. 양주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최고 243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다른 경기 북부 지역에도 최고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며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국도 28호선 경북 영천시 신영면 구간에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도로 옆 경사면 토사가 4차선 도로로 무너져 내려 양방향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영천시청과 소방당국이 중장비 등을 투입해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일부 차선이 복구됐지만 아직까지 정상 통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이후 전국 11개 시도에서 4,300세대 7,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시설 피해는 도로와 교량 4,9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계획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것이 추경, 바로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추경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입니다. 한 달 전 3차 추경 이후 네 번째로 만일 통과된다면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를 모두 합치면 약 6조 원. 그런데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대응에 써 지금은 2조 원 남짓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지자체들 역시 재난 대비 재정이 바닥난 상황. 결국 여당 지도부에서 4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도 당내의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면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구례 수해 현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비비를 갖다 동원해서 쓰고 나서 그 돈이 부족하다 그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차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해 관련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 1천억 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천억 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입니다. 침수 피해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15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사망 시 1,000만 원, 주택이 전부 파괴되면 1,300만 원, 침수 시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세균 총리가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심각한 미국에서 어제 오늘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탈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뒤숭숭합니다. 시카고에서는 약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0여 명이 다쳤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파티 현장에서 총격 사건으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의 중심가 상점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늘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약탈이 계속됐습니다. 훔친 물건을 차로 실어 나르자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상황을 부추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약탈 혐의로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사제 최루탄을 경찰에 쏘고 총격까지 가하면서 경찰관 13명이 다쳤습니다. This is not legitimate First Amendment protected speech. These were not poor people engaged in petty theft to feed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is was straight up felony criminal conduct. 이번 폭동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는 관련이 없는데 사건 용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총격이 오간 게 발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의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일요일을 맞은 가족 모임에서 총격이 발생해 10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주행하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어제 야외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7살 소년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코로나19로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했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We can't tolerate these types of gatherings in our city during COVID-19. It's just too dangerous. You know, nobody can predict that a shooting like this is going to happen at a gathering like this. 경찰은 파티 도중에 다툼이 있었는데 3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총을 쏘았고 현장에서 탄피가 170여 개나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참사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폭발 사고 6일 만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160명 이상이 숨진 대폭발 참사 이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내각이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며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الذي يشارك اللبنانيون في صناعته
لذلك أعلن اليوم استقالة هذه الحكومة. 그러면서 현 내각이 국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부패 시스템이 국가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무정부 상태를 이어왔던 레바논은 올해 1월 시아파 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은 디아브 총리를 중심으로 새 내각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과 경제회복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폭발 참사마저 겹치면서 7개월 만에 자초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각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기득권 타파를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overnment resigning is not enough for us because we want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blast and everything that's been happening for us 30 years ago until now to be held accountable. 실제로 시위대는 총리의 대국민 연설 당일에도 국회 건물 주변 등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참사 당일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지금까지 경찰 1명이 숨졌고 최소 2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